네,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2부도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를 통해서 역시 상큼발랄한 채용 정보 소식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18년 K-워터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채로는 180명, 장애인 제한 공채로는 2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연령, 성별, 자격, 전공과 관련 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3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K-워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변호사와 회계사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관련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는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반 행정을 담당할 행정직 직원과 전산 업무를 담당할 전문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는 전산 관련 학사 이상의 전공자와 모집 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8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시장 조사 연구, 미래경영 컨설팅, 회계 분야에서 전문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통 지원 자격으로는 연령과 어학 등 제한이 없지만 9월 중 즉시 근무가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분야별 자세한 모집 사항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금요일 2부에서는요. 도전하는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시간입니다. 중부대학교 전미옥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요즘 덥잖아요. 또 이제 봄날도 가까워오고 더위 어떻게 보내세요? 지금? 네, 오늘도 마침 이제 중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영양되는 음식 많이 좀 드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기계에 녹이 슬면 이 기름을 치고 닦아내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녹이 슬게 되면 어떤 것으로 닦아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복을 맞으면서 영양되는 것도 드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혹시 녹슨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좀 녹슨 부분이 없는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더위를 혹시 피하실 때 혹은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따로? 저는 이제 저의 그 힐링 푸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엄마표 닭볶음탕을 먹으면 저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무장 해제가 되면서 마음에도 또 이제 몸에도 휴식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닭볶음탕 매우 좋아하는데 끝나고 나서 좀 먹어야 되겠네요. 네, 도전하는 여성 구직자들을 위한 길라잡이 우리 전미옥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요. 아까 이제 그 마음에 쉼표를 찍으면서 좀 녹이 슬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내 인생 안식 주간을 좀 가지자라는 의미로 말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주간, 안식년 하면 뭐 교수님들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안식년, 안식월 혹은 이제 안식 주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당신 잠깐은 이제 쉼표를 찍어보자, 마음에도 쉼표를 찍어보자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보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 또 인기잖아요. 이슈기도 하고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또 바꿔나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 쉬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떤 방식을 좀 추천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2018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을 또 축구 경기라고 한다면 전반전을 잘 뛰어왔다면 이제는 후반전을 어떻게 잘 뛸까 이 준비를 또 하시고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번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우선은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익숙한 자리를 사실은 잠깐은 떠나봐야지 나를 좀 성찰을 해볼 수
수 있는데 이 또 성찰이라는 의미는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찰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만이 가진 아주 이제 그 인간만의 그런 흉내내지 못하는 지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을 좀 만났어요. 은퇴를.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내년에 은퇴를 하는데 올해는 나의 안식년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략 16년을 준비학습을 하면서 또 이제 취업을 하고 일을 계속 몇십 년 해왔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해서도 후반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도 내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처럼 안식년이든 안식주간이든 어쨌든 간에 절대적으로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네. 또 요즘이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안식 주간을 좀 가지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럴 때는 평소에 안 해본 일을 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육체 노동을 하는 부분들, 또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머리로 하는 일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안에서 특별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이걸 기록하시라는 조언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진로 상담을 하면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또 네.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본인이 그럼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적자 생존 얘기를 해요. 네. 적어야 산다. 아, 그래서 적자. 이제 종이 노트를 딱 꺼내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게 뭐냐, 잘하는 게 뭐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다음에 최근에 너의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거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직업이 하나가 딱 나왔는데 이벤트, 이 컨벤션 전문가 직업군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이 고등학생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정말 그거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한편으로는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제 직업적인 부분으로도 연결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커리어에 대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영역을 찾아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 주변에는 아무래도 연구, 저술, 책 쓰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또 공통된 취미가 목공, 그래서 나무로 이제 그 목공을 하시면서 가구를 만드는 그런 일을 또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취미 활동 키워드랑 연결을 해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직업으로도 당장은 아니어도 내 인생의 후반전에 또 직업으로도 연결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먹방도 많고 그렇죠. 또 이제 요리도 좋아하실 텐데 요리가 취미라면 요리와 관련된 일을 내가 해보고 싶다면 한 번은 무엇인지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이 요리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요리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직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맛을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리에 대해서 평론을 쓰시는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평론을 쓰시면서 이게 또 책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요리 재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리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재배가 됐는지 이걸 또 연구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홍보 마케팅 전문가분은 요리를 이 부분을 어떻게 SNS에 잘 홍보 마케팅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각의 전문 영역들이 무궁무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특히 성찰을 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요즘 내 뇌 구조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내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뇌 구조를 미리 그려보고 적자 생존이라고 하셨는데 네, 많이 네. 적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지 몰랐는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실제로 취미 생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말씀 그대로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안식년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년을 다 가지면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퇴사를 해야만 이 안식이 가능하다는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좀 쉼을 가져야 될까요? 네, 저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안식 주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은 휴가 그러면 어디론가 막 이렇게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여행의 의미가 네. 참 많이 있어서 저는 좀 한 번은 쉼표를 찍으면서 마음의 쉼표를 찍자는 의미로 안식 주간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좋은 쉼 또 지친 나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사실 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쉼을 찾으러 떠날 때 이런 뭐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홍천에 가면 내 안의 감옥이라는 이 명상 치유 센터가 있어요. 감옥이요? 예, 진짜로 감옥처럼 이렇게 만들어 생긴 게 놓고. 감옥인가요? 예, 그래서 감옥처럼 그러니까 셀프 감금. 그래서 나를 스스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금 휴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명상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도 법조계에 계신 분이 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가면 또 지나온 삶을 교도소를 표방해서 지었는데 이 한 평, 두 평 남짓한 공간에 있으면서 셀프 감금 나를 스스로 가두면서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위로도 하고 또 이제 참여하고 비워내는 이런 성찰의 어떤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또 이걸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요즘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유서를 쓴다든가 네. 관에 들어가는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사회복지관을 찾아보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 보기를 즐겨 하신다 그러면 아주 시원한 곳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집 근처에 영화관이 있어가지고요. 한 일주일 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조조 영화를 걸어서 가는 거리였기 때문에 네. 매일 아침에 영화 한 편씩을 본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영화 속의 인물,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또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또 만약에 그래도 그럼에도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조용한 곳을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요 유네스코 선정 세계 유산에 우리 이제 산사 고찰 7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 봉정사, 마곡사, 서남사 이렇게 7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충청도권, 전라도권, 경상도권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찰 같은 경우에는 템플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절에서 이제 숙박 체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잘 쉬고 싶다 이런 분들 어떻게 잘 쉴까 얘기를 하면 마음을 잘 쉬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휴가지 가서 힘들었다, 피곤했다, 돌아오니까 더 스트레스 지수가 많았다, 길이 막혔다 이런 분들이라면 특별히 이번 휴가에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쉼표 찍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영화 제목에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버킷리스트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쓰시는데 저는 굳이 죽기 전까지 갈 필요 없고 내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올해 내년에 할 일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종이에 다시 한번 적자생존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분은요 올해 송년회에서 해금을 연주하신다는 거예요. 해금.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고 계신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해금 연주 한 번으로 끝나면 그 이후에는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 연주를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쓰겠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봉사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안식을 주는 또 쉼표의 의미를 가지시면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쉬어야 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참 다양한 게 있네요. 네. 또 취업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사이 가지게 되는 쉼이야말로 더 기쁠 것 같은데 이번 주 여성 취업 소식도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그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요,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여성 창업자 100명에게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여성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아주 반가운 이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네. 여성 취업과 여성 창업을 활성화해서 우리 국가 경쟁력까지 다 강화한다는 건데 이 또 특히 특이한 부분은 여성가족부 또 중소벤처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이 협업을 한다는 데서 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창업자 100명에게 이 창업 준비 또 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요.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상담 또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 자금을 지원할 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또 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추가 경정 예산 사업 중에 청년 여성 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창업과 관련된 이런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요.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를 하는 부분인데요. 부처 간에 이렇게 칸막이를 없애고 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만남, 뭔가 창의적인 일자리와 전문 기술직 등 다양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것 같은데 지원 내용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창업 지원을 위해서 이 기술 기반 청년 창업자에게는요, 창업 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이 그 사업에서 청년 여성 창업자 100명,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네. 별도로 모집하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이 청년 창업 기업에는 회계 세무 소요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 청년 여성 창업기업 100개, 1000개, 그 2000개사를 별도로 모집 선정을 해서요. 최대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열심히 사업하는 것 못지않게 회계라든가 세무에 대한 부분들도 윤리 또 투명성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회계, 세무 이제 소요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성가족부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자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심사 시에 가점을 부여한다니까 이 점도 이제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창업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취업 지원도 진행하는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 창업도 있지만 당연히 취업 지원까지도 연계가 되는데요.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 인력 애로센터가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 구직자 간의 취업 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소 30% 이상 청년 여성을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도요. 지원 대상 연구 인력 중에 여성 연구 인력이 30% 이상이 되도록 선정 심사 시에는 이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에 대한 이 30% 이상의 가점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업 인력 애로센터가 구인 기업 또 구직 청년 연결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우수기업의 데이터베이스와 여성가족부가 보유한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중언어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또 구직 다문화 청년을 효율적으로 연결을 할 이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상담과 교육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경제단체, 그러니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 여성벤처협회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여성 기업에 대한 기업 애로 전문가 상담을 하고 또 현장에서 적절하게 현장 클리닉까지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갖고 여성 기업가들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학 기업가 센터에 경력 단절 여성 창업 멘토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좀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무엇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72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성공에. 네. 뭐냐면 3일 안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3일 안에 결심만 하고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결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뭐 발품도 팔아보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행동으로 72시간 안에 바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여성 취업 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72시간의 법칙 저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다양한 취업 정보를 안내해 주셨는데 전미옥 교수님을 모신다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코너가 있죠. 바로 여성 구직자의 고민 타파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면 친구들과는 제가 말을 잘하는데 남들 앞에만 나서면 제 머릿속이 백지잔처럼 정말 하얗게 됩니다. 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백지장처럼 예. 하얗게가 정말 딱 그 공감이 마음이 되는데 와닿죠. 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사실 말은 그렇지만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신감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신감, 나 스스로를 믿는 힘.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게 자신감이 높아지면 그렇죠. 신뢰가 되는 건데요. 근데 결국은 왜 이렇게 머릿속이 이렇게 백지처럼 이렇게 될까, 하얗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말할 거리, 또 읽을 거리 이런 컨텐츠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들 앞에 서는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경험 부족으로 하얗게 되는 이런 경우가 그렇죠.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우선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자신감도 결국은 하면 할수록 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하기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하면 할수록 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요. 자꾸만 이 경험을 했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돼, 백지창처럼 정말 하얗게 돼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시고 심호 몇 번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있는 모습,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하시는 상상 연습을 좀 하시면서 긍정적인 체면을 먼저 걸어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할 말을 머릿속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역시 적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접착식 메모지라든가 아니면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떨린다 그러면 이 도구를 가지고 보고 하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제 방송을 할 때도 MC분들이 큐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자주 들고 하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내가 미리 예상한 것처럼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머릿속에 미리 상상하는 것만큼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뭐 사실 방송 처음에 준비했을 때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경험이 느니까 맞습니다. 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구직 중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를 하다가 떨어서 우는 분도 있다고 그쵸. 들었고요. 자기소개는 또 달달 외워서 하는데 외워서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전달이 또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네. 일단은 원고를 준비해라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원고를 일단 10번을 읽어라. 그래서 밑줄 치고 읽고 또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읽고 메모하면서 읽고 그래서 일단은 그 원고에 대한 내용을 내 머릿속에 그림처럼 잘 숙지를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엔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연습을 또 많이 하는 건데 이 연습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저의 그 후배나 제자들에게 하는 방법인데 우선은 벽을 보고 말하게 합니다. 벽을 보고 말한 다음에 또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 앞에서 또 말하는 것도 훈련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남들 앞에 서게 하는데 이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요. 눈빛으로만 아이 컨택만 하도록 하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조금씩 말하기에 대한 어쨌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이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기회를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네. 주변에 뭐 모임, 친구들, 작은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이라도 내가 사회자가 돼서 한번 이제 그런 경험 진행해 보는 경험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어쨌든 손을 들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자, MC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조금은 또 편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 목소리 이제 내 목소리는 어떤지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도 구하시는데 결국은 말의 컨텐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컨텐츠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거는 꾸준히 연습하시면 되니까 하면 할수록 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 경험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제자리에서 서서 미리 얘기를 해보는 거, 또 가상의 상대랑 대화하는 거 이런 연습도 참 좋더라고요. 제 스스로의 경험을 비춰보면. 여성 구직자들을 위한 멘토, 전미옥 중부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여러 다양한 정보를 알아봤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안식 주간을 갖자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마음의 쉼표를 찍는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혹시 녹슨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안 해본 것을 하시면서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나 이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말하기 글쓰기도 하면 된다, 계속 하면 된다, 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주 하는 경험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전미옥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